안녕하세요. 깔로와 조지희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책을 한 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슬로우 리딩에 대한 책입니다. 슬로우 리딩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무엇이죠? 첫 번째, 책이 어려울 것이다. 왜냐? 천천히 읽어야 하니까 그만큼 책의 글밥이 많을 것이고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독후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슬로우 리딩에 대해서 이런 부담감을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나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는다. 그냥 이런 정도만 의미를 부여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올해의 목표는요, 저희 아이와 한 달에 한 권 의미 있는 책을 함께 읽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지금도 뭐 과학책이나 사회책 같은 경우에는 읽어주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창작은 이제 좀 혼자 보는 경향이 많죠. 저희 첫째가 지금 10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하고 조금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책들이 뭐가 없을까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고른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슬로우 리딩 교재로도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교재이기도 해요.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혹시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요, 저는 이제 대여를 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슬로우 리딩을 하는 교재는요, 직접 구매를 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책이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야 이 안에 낙서도 좀 할 수 있고요, 그림도 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와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맨 첫 장, 인트로 첫 세 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나중에 또 이 책의 한 중간 부분에 대한 영상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슬로우 리딩에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폴로스 글 그림, 김석희 옮김, 시공준이요. 제1장. 아주 옛날 작은 호랑 애벌레 한 마리가 오랫동안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던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세상아 안녕? 햇빛 속으로 나오니까 정말 환하구나. 배가 고픈걸. 이런 생각이 들자 호랑 애벌레는 자기가 태어난 곳인 초록빛 나뭇잎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뭇잎을 다 먹자 또 다른 나뭇잎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잎을, 또 다른 잎을. 호랑 애벌레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몸이 자꾸만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 애벌레는 먹는 일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이런 삶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게 분명해. 그저 먹고 자라기만 하는 건 따분해. 꽃들에게 희망을 앞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가장 첫 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더 나은 삶, 진정한 혁명. 그리고 진정한 혁명의 존재를 믿으신 나의 아버님께 이 책을 바친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죠. 여러분, 더 나은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책은 저는 부모님과 초등학교 자녀, 중학생 자녀에게 모두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고전을 읽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슬로우 리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슬로우 리딩은 우리가 보통 천천히 책을 읽어준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책에 아이의 경험과 부모의 경험을 실려서 이 책을 스스로 조사하면서 보고 분석해 보면서
나에게 어떤 생각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지 그 점을 간파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서 이 책의 3장을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보통은 슬로우 리딩이라고 한다고 하면 좀 어렵진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독후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끝까지 읽는 것입니다. 바로 완독이 슬로우 리딩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바로 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책을 읽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빠르게 읽다 보면 이렇게 텍스트만 쭉 보게 돼요. 이렇게 주르륵 텍스트만 보게 되죠. 그러면 사실은 줄거리 파악은 금방 돼요. 그리고 아마 이 책은 부모님들도 내용을 궁금하시다면 아마 77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본다면 30분 안에도 충분히 내용을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이 책의 줄거리 파악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책을 읽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나에게 어떤 감동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뭔가 배울 점이 있으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제가 아까 3페이지 읽어드렸는데요. 저는 자녀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책들은 하루에 이렇게 3페이지 정도를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좀 글밥이 많은 경우에는 보통은 제가 2장을 권해드리지만 이렇게 그림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3장 정도는 읽어야 그래도 아이와 조금 할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 제1장을 보시면요. 아까 제가 한 번을 천천히 읽어드렸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 천천히 읽는 게 되게 좋아요. 저는 엄마가 먼저 3장을 천천히 먼저 음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가 스스로 이제 음독을 3장을 천천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이미 이야기로 들었기 때문에 더 이해는 잘한 편이겠지만 스스로 음독을 하다 보면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아이가 소리내어 읽으면서 자신의 음성을 자신의 귀로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을 견주어서 한번 그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 가장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진행을 해보시고요. 아마 이렇게 3장을 읽었을 때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옛날 작은 호랑 애벌레 한 마리가 오랫동안 아늑한 보금자리 되어주었던 했을 때 이 보금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와 나눠보면 어떨까 해요. 너가 생각하는 보금자리는 어떤 곳이야? 그리고 엄마가 생각하는 보금자리는 이런 곳이라고 생각해. 아마 보통은 우리 집이 되겠죠. 우리 집이 되었어요. 자, 그다음에 뭐 알을 깨고 나왔다는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 예,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호랑이벌레가 얘기하죠. 세상아, 안녕. 햇빛 속으로 나오니까 정말 화나구나. 내 아이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보금자리가 어떤 곳이고, 그 다음에 너가 생각하는 다른 세상은 어떤 곳인지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생각하는 햇빛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저도 아이에게 이것에 대해 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상아 안녕. 우리 아이가 말한 세상은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햇빛 속으로 나오니까 정말 화나구나. 이 햇빛은 아이가 이제 생각하는 햇빛 진짜 햇빛이었고요. 요즘에 미세먼지 굉장히 많죠. 오늘도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미세먼지 없는 곳에서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생각하기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미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애벌레가 이런 생각을 해요. 배가 고픈 걸? 와, 이거는요. 굉장한 걸 의미합니다. 어떤 굉장함을 의미를 하고 있냐면 메슬로의 욕구 단계를 기억하시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아마 배웠을 텐데 그 중에 가장
1차적인 욕구는 바로 생리적 욕구예요. 이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욕구인 안전이나 소속감이나 존중이나 가장 최고의 그 욕구인 자아실현의 요구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리적 욕구가 강할 때에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가 이 생리적 욕구를 채우는 데 모두 쓰기 때문에 자아실현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1차적, 2차적, 3차적 이 욕구를 해결해야 되는 게 먼저겠죠. 이 배고픈 애벌레죠. 지금 배가 고파요.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을 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자신이 태어난 곳인 나뭇잎을 그렇죠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먹고 또 먹고 무럭무럭 자라죠. 이렇게 해서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되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자신의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그 다음 단계를 정말 생각할 수가 없게 되겠죠. 뭐 사랑이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존중이라든지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 장 제가 오늘 읽어드린 부분을 보시면 호랑이 벌레는 먹는 일을 멈추고 생각했대요. 자, 생리적 욕구가 이제 해결이 됐으니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에너지는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안전이나 소속감, 사랑의 욕구나 존중에 쓸 수 있겠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걸 의미해요. 내 아이에게 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아이에게 너는 왜 살고 있니라고 물어본다면 너무 철학적이죠. 너무 철학적이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보다는 너가 살면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조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딸한테도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어떤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뭐 가족끼리 뭐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매슬로 욕구 단계 보면 3단계 있죠. 그래서 이 사랑도 채워지고 소속감도 채워지면 이 다음 단계가 이제 아이들이 갈망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욕구들은 부모님이 해결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할 것들, 생각할 것들 내 아이가 하느냐? 실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책에서는요, 이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어요. 꼭 모두, 이거 보시나요? 이 기둥. 이 기둥에 끝까지 올라가면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다른 애벌레들이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나도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렇게 하루에 3장씩 읽어보면서요. 네, 이 각 의미를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머니와 함께 아이와 함께 경험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런 부분은 이제 옛날에 이제 힘들게 사셨던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나는 어렸을 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어. 그래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그러니 너는 이것들이 해결이 됐으니 이 다음 과정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부모님도 사실은 계시죠. 계시긴 하는데, 아이들에게 왜, 왜 이럴까? 왜 먹고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의 가치에 대해서 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슬로 리딩에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요. 아이가 말하는 것이 다소 엉뚱하고 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런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고 자신이 표현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한다면 어머니의 또는 아버님의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를 해주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정답을 강요한다기보다는 그냥 경험을 나눠주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씩 하루에 한 15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이렇게 3장 정도 책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우리 꼭 해봅시다. 감사합니다.